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최균희 작가의 선룸 카페가 있는 집입니다. 최균희 작가의 소설은 책나들에서 맨발의 노인과 폭염특보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올린 소설도 메시지가 깊은 여운을 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희는 새벽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다른 때 같으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 영미와 아침 산책을 할 시간이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되는 폭염에다 태풍까지 올라온다 하니 무더운 여름 한 달은 쉬기로 했다. 서재로 건너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했다. 마우스키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새로운 매물이 나왔나 살펴보았다. 특별히 다를 게 없다. 그나마 조금 마음이 끌렸던 작은 주택을 클릭했다. 요즘 들어 경희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의 전원주택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것은 순전히 큰며느리 쪽 안사돈인 김 여사의 영향이 컸다. 김 여사는 2년 전부터 요주의 전망 좋은 곳에다 땅을 사서 별장을 짓겠다고 바쁘게 오갔다. 그러더니 어느새 지대가 높은 언덕 위에 근사한 집을 지어놓고 초대를 했다. 푸르른 소나무가 울창한 뒷산에서 끌어온 계곡물로 물레방아도 돌리고 비단잉어를 키우는 연못까지 만들어 자신의 로망이었던 전원주택을 아름답게 꾸민 것이다. 널따란 잔디 정원에 앞이 확 트인 조망이 찾아오는 이들마다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경희는 김 여사와는 처음부터 막역한 사이로 지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유기농 채소도 가꾸고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희는 그곳을 몇 번 다녀온 이후로 김 여사에게 질세라 자기도 그와 같은 전원주택을 한 채 마련하고 싶은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사돈인 김 여사는 나이도 경희보다 10살이나 아래다. 경희가 아무리 멋을 부려도 늘씬하고 세련된 자태를 뽐내는 시니어 모델 출신인 김 여사와 비교도 안 된다. 더욱이 바깥 사돈은 지금도 내노라 하는 기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추측컨대 강남의 높은 빌딩에서 불로소득으로 매달 나오는 월세만 해도 경인의 두 부부가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경희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꾼 것은 경희가 훨씬 먼저였다는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경희보다 몇 년 앞서서 퇴직한 남편이 이미 과천에서 꽤 넓은 농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경희가 퇴직할 무렵 그곳을 물류창고로 넘긴 남편은 농사짓는 일과는 손을 끊었다며 전원주택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어쨌든 경희가 얼마 전부터 계속 검색하고 있는 전원주택 매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선뜻 살 수는 없었다. 잘 지내셨어요? 어서 타세요.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김 여사가 상냥한 목소리로 반긴다. 그녀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경희를 운전석 옆자리에 앉게 했다. 식사 안 하고 오셨지요? 일찍 일어난 길에 옥수수를 좀 쪄봤어요. 어머나, 제가 옥수수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김 여사는 한 손으로는 계속 옥수수를 입에 가져가면서도 운전을 능숙하게 잘했다. 그래 보아 놓으신 집이 마음에 드세요? 일단 함께 둘러보아요. 아무 때라도 SOS만 하면 운전기사 노릇쯤이야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김 여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천천히 달리세요. 어차피 오늘 하루는 여주에서 보내야 될 테니까요.
경희도 모처럼 여유를 부리며 느긋하게 대답했다. 경희는 핸드폰을 꺼내어 입력해 놓은 공인중개사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윽고 마중 나온 박 사장 차가 앞장을 서고 김 여사가 뒤를 따라 경희가 보고 싶어 하던 집에 도착했다. 김 여사의 별장에 비하면 대지도 좁고 주택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도 경희의 입장에서 고르고 고른 집이다. 김 여사의 반응도 그리 나쁘진 않았다. 이 정도로 집을 가꾸려면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데요. 조금 비싼 값을 부르더라도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은 집이니까 힐링하는 장소로는 적합해요.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원단지 입구의 200평 대지에 건평이 40평쯤 되는 단층집이다. 깔끔하게 손질된 잔디정원 가장자리에 여러 종류의 과실수와 반송들이 나란히 식재되어 있다. 다양한 야생화들을 심어놓은 아담한 화단도 경희의 관심을 끌었다. 마당 한쪽 편에는 네모 반듯한 텃밭이 하얀 펜스로 둘러쳐 있고 농쿨 장미가 빨갛게 만발하여 더 좋았다. 그 옆에 고가의 원두막과 바비큐장도 그럴듯하고 뒤뜰에는 별채로 황토 찜질방이 있는가 하면 가마솥을 걸어놓은 화덕도 눈에 들어왔다. 주택은 ALC 블록 구조로 지어졌다고 했다. 콘크리트보다 10배 이상의 단열 효과와 원적외선을 자연 방출하는 불연제로서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사장의 말이 다 맞는지는 몰라도 방음도 잘 되고 아토피에 좋은 자재를 사용했다 하니 그 또한 귀얇은 경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비교적 널따란 거실에는 고도가 높은 편백나무 천정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침대가 있는 안방과 작은 방도 그런대로 깨끗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선룸 카페에는 벽난로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썩 넓은 통유리 창을 통하여 그리 높지 않은 앞산이 시야에 들어와 전망도 시원스럽게 보였다. 원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썩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넓은 주차장과 외부 창고 위에는 태양광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히 전원주택으로서의 모든 구색은 다 갖춘 셈이다. 특히 그 집이 경희의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조건은 도심에서 가깝고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처녀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근무하던 교단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이어서 출강을 하던 대학교 강의까지 마치고 나니 경희의 나이도 이제 70을 넘어섰다. 얼마 전까지는 이곳저곳 특강을 나가면서 직접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했지만 이제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의 성화에 운전은 아예 포기한 상태다. 그동안 몇 차례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지난 해에는 계단에서 힘없이 넘어져 손등이 골절되었다. 이어서 깁스를 한 상태로 또 넘어져 안경테가 부러지면서 얼굴에 상처도 생겼다. 그나마 누나를 다치지 않은 것만도 큰 행운이었다. 그 후유증이 이제 겨우 제자리를 잡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 차에 동승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가족들과 약속을 한 처지다. 물론 더 크고 좋은 전원주택들이 많지만 지금 경희가 찾고 있는 집은 주말이나 시간 날 때 수시로 찾아가서 야채나 가꾸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쉼터다. 그래서 경희는 남편 몰래 혼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서울 주변에서 가까운 양평과 여주, 이천 지역의 전원주택 매물들을 검색해 왔던 것이다. 오늘은 무조건 박 사장을 불러내어 계약을 해야지. 경희는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문을 열었다.
지금도 한밤중이다. 혼자서 적당히 아침을 때웠다. 그리고 조금 후에 식사할 남편을 위해 반찬 두세 가지와 찌개를 식탁 위에 잘 차려놓고 현관문을 나섰다. 오늘도 김 여사가 먼저 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계약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냥 우리 집 별장에서 함께 즐기면 되실걸. 굳이 따로 사시려고요? 김 여사는 경희의 마음을 살짝 떠보기라도 하듯 웃으며 말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이 알면 모두 반대를 하겠지만 이제 나도 아내와 엄마라는 딱지를 뗄 때가 되었잖아요. 안사돈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공기 맑은 곳에서 채소나 가꾸고 한가롭게 책도 읽으면서 가끔은 친구들도 부르고. 하기야 누가 말리겠어요? 그만큼 힘들게 노력해서 이룬 결과인데. 맞아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사세요. 김 여사는 금방 경희의 편에서 응원을 해준다. 큰아들은 잘 나가는 병원 원장으로, 둘째 아들은 명성 있는 회사의 임원인데 더 이상 손 벌릴 사람도 없지 않아요? 김 여사는 은근히 경희를 띄워주면서 항상 자기의 큰딸이 병원 원장인 경희의 큰아들과 잘 만났다는 의미도 함께 실어보내곤 했다. 참, 그리고 지금 사시는 아파트도 곧 재건축에 들어간다던데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지요? 네, 그렇지만 아파트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함께 모아 장만하신 거 아닌가요? 교직 생활에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것 아니에요. 저처럼 처음부터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사람도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했는데 어쩌다가 교수님 명의로만 하셨어요? 그거야 뭐 우리 때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으니까 누구의 명의로 하던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리고 글 쓰는 일은 내 취미 생활이지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쨌든 대단하세요. 이번에도 사돈 언니 혼자서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하지요. 그동안은 목돈이 생기면 두 아들들을 위해 다 퍼부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나만을 위한 일에 쓰려고 해요. 잘 생각하셨어요. 꼬박꼬박 연금도 받으시니까.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 1시간도 못 되어 그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운전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저야 뭐 내비게이션의 지시대로만 달리면 되니까 힘들 거 없어요. 선룸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공인중개사 박 사장이 먼저 와 있었다. 서류는 이미 작성해 놓았어요. 여기에 주소와 이름,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박 사장은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은 집을 왜 파시고 나가세요? 여기서 오래 사실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었나요? 그리고 사모님은 안 보이시네요. 집 보러 왔을 때도 사장님 혼자만 계시던데. 계약서를 쓰기 전에 경희는 정말 궁금했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그런 건 알아서 뭘 합니까? 사모님이야 좋은 집만 사시면 되지요. 이제 50을 간 넘어 보이는 주인 남자의 난처한 얼굴을 살피며 박 사장이 경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요. 사모님은 안 계세요? 안방을 둘러보니 사모님이 계시는 것 같던데. 김 여사도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니라서 거들며 물었다. 실은 안사람이 많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오래 살고 싶지요.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고 싶지 않은 말까지 하게 되어 정말 기분이 상했는지 주인 남자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경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했다. 자, 이제 여기에 날인하세요. 박 사장은 서로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게 한 뒤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다. 경희는 계약서를 받아서 핸드백에 넣었다. 그 사이 김 여사는 저쪽 편에 있는 야채밭으로 건너가 잘 익은 도마도와 블루베리 열매를 한 움큼 따가지고 오며 소리쳤다. 그러면 여기에 잘 갖고 놓은 야채들도 사돈 언니가 수확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쉿. 경희는 아직도 얼굴이 펴지지 않은 주인 남자를 보며 김 여사에게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그 집에서 나와 김 여사의 별장에 들렀다. 이 넓은 잔디밭과 화단은 어떻게 다 관리하세요? 이 동네 이장님께 부탁했어요. 이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차례로 와서 풀을 매주고 있어요. 그분들은 일당을 벌어서 좋고 저는 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지요. 경희는 사방이 통유리로 환하게 트인 김 여사의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금 전에 자기가 계약하면서 앉아있던 작은 선룸 카페를 떠올렸다. 김 여사가 브루투스와 연결하여 최근에 유행하는 트롯을 틀어놓고 뭐라고 계속 떠들었지만 경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경희가 남편에게 계약서를 내보였다. 여보, 나도 여주에 있는 세컨하우스를 갖기로 했어요. 별로 크진 않아요. 대지가 좁으니까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단 말이오. 그 집에도 잔디마당이랑 텃밭은 있을 게 아니오. 물론이지요. 야생화 꽃밭도 있고 텃밭도 반듯하여 고추랑 가지랑 도마도 등 여러 가지 야채들을 잘 가꾸어 놓았더라고요. 당신이 한 번씩 가서 도와주면 되지요. 그런 소리 말아요. 내 나이가 올해 80이야.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혼자서 다니던 친구들과 다니던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남편이 이토록 쌀쌀맞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언제나 경희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남편은 못 이기는 채 따라오곤 했었는데 이번만은 유달리 독하게 굴었다. 그동안 두 부부가 악착같이 벌어서 집도 늘리고 살림도 장만하며 지금까지 오순도순 잘 살아왔다. 솔직히 말해서 현 시세로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것도 30년 전에 경희가 앞장섰기에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 남편의 좁은 소견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처음부터 남편은 야망이란 것도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다. 아니, 꿈이며 희망이란 단어를 알기나 하는지 모를 일이다. 체육을 전공했기에 동작은 무척 민첩하고 매사에 박력이 있다는 것은 경희도 인정한다. 하지만 남들에게 베풀며 손해를 보며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는 도인 같은 남편이 싫다. 주변 사람들이 저토록 너그럽고 인자한 남편을 만났기에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이젠 지겹다. 큰아들이 강남에 10층 건물을 지어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작은아들이 오피스텔과 빌라에서 넉넉하게 월세를 받는 것도 모두 경희의 재테크 덕분인 걸 남편도 모를 리 없다. 일부러 돈을 벌자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었다. 재운이 있었던지 적금을 찾거나 목돈이 모여질 때마다 우연히 연결이 잘 되었다.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 갚아가며 마련한 병원 자리와 빌라를
두 아들 명의로 장만해 준 것은 누구에게나 큰 소리칠만 했다. 또한 두 아들 모두 장가를 잘 들어 건강하고 똑똑한 손자 손녀들까지 보게 되었으니 이제 엄마 딱지를 벗어 던지겠다 한들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공연히 일가구 이주택을 만들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이 있어? 왜 그리 당신은 생각이 짧은지. 당신이 원한다면 이 집을 팔아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아휴, 어느 세월에요. 그걸 믿으라고요? 어차피 이 아파트는 몇십억을 받아도 당신이 나를 위해 쓰진 않을 테니까 더 늙기 전에 내 작은 쉼터를 하나 마련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되었어요? 남편과의 말싸움하는 에너지 소비일 뿐이다. 남편과 결혼이나 분가라 해도 좋다. 경희는 이제부터 2달 후에 이사할 준비나 슬슬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현재 안방만 빼놓고는 방 3개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이 책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옮길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방마다 창문만 빼놓고는 모두 책장을 짜 넣어서 하루 평균 5권 이상 배달되는 책들을 차례로 꽂아주는 일도 남편의 몫이었다. 이사를 자주 하지 않아서 15년이나 살던 장충동에서 이곳 송파로 온 지도 30년이 훨씬 넘는다. 그러니 책뿐만 아니라 안방의 장롱과 3층장 화장대부터 거실의 장식장과 소파, 주방의 그릇 등 이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은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하여 마치 풍물시장을 연상케 할 정도다. 또 주소가 바뀌면 이 많은 우편물들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라 해야 할지 경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결론은 빈몸이다. 그래, 그냥 이번에 구한 집은 잔금을 치른 뒤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니까 가볍게 오가며 이따금씩 친구들이나 불러 수다를 떨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하자. 경희는 초심으로 돌아가 그리하기로 작정했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최근에 만들었다는 선룸 카페 하나뿐이다. 주말에 두 아들네 식구들이 모였다. 올해 남편의 팔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자는 것이었다. 난 잔치 안 한다. 회갑도 칠순도 안 했어. 앞으로 더 살면 구순 때나 하던지. 큰 잔치를 벌이면 수명이 줄어든다고 믿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다. 잘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끼리만 좋은 곳 예약해서 식사나 함께 하지요. 큰며느리는 쉽게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두 노인네들 해외여행이나 다녀오라며 봉투나 하나씩 안길 모양이다. 하지만 경희는 이제 남편과 동행하는 여행도 싫었다. 그런 돈 생기면 쉼터로 마련한 집에다 오목조목 꾸밀 소품이나 구입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을까. 시간 되시는 날 한번 들려줄 수 없느냐고 전화를 해온 사람은 여주의 집주인 남자였다. 스케줄을 살펴보니 비어있는 날이 별로 없다. 그래도 경희는 다음 주 주말에나 들리겠다고 말했다. 아직 중도금 치를 날짜도 아닌데 무슨 일일까? 경희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룸 카페로 먼저 들어갔다. 며칠 동안 그곳을 어떻게 멋지게 꾸밀까를 구상해 왔기에 발길이 자동적으로 그리로 향한 것이다. 한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층의 선반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구상한 것들을 떠올렸다. 많은 책은 못 가져와도 직접 쓴 소설책과 수필집 몇 권 정도는 맨 위에 꽂아놓고 아래층에는 고급 커피잔과 분위기를 살리는 닭이 세트도 진열할 것이다. 오늘 또 운전기사를 자처하고 동행한 김 여사는
벌써부터 텃밭으로 가서 소리쳤다. 사돈 언니, 그 폭우와 태풍 속에서도 이 고추밭은 피해를 안 받았나 봐요. 아유,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아주 많아요. 이걸로 김장김치는 충분히 담고도 남겠어요. 텃밭만큼은 김여산의 별장보다 훨씬 넓고 잘 가꾸어졌기에 경희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이윽고 주인 남자가 개면적은 표정으로 안방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경희가 기다리고 있는 선룸으로 들어왔다. 잘 지내셨어요? 이사 갈 곳은 정했나요? 경희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군요. 처음부터 인상이 좀 답답하다 싶었는데 역시 조금은 모자라다 싶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실은 제 아내가 퇴원을 하여 집으로 왔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는 말을 하다 말고 다시 안방 쪽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카페에 들어서는 남자 뒤로 초췌해 보이는 젊은 여인이 흐트러진 앞머리를 뒤로 넘기며 나타났다. 제 아내입니다. 직접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남자는 마치 죄인처럼 경희와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테이블 구석에 놓인 의자로 가서 앉았다. 안녕하세요. 건강이 안 좋다 들었는데 그래도 퇴원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부터 통원 치료를 하시게 되나요? 경희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자에게 먼저 다가섰다. 아니요.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더 하라 했는데 제가 우겨서 나왔어요. 병원보다는 이 집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이 집이요? 아줌마는 아직 매매한 걸 모르시나 보네. 어느새 들어왔는지 김 여사가 둘 사이에 파고들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습니다. 이 집을 사시겠다고 하셨다지요. 하지만 저는 팔 수 없습니다. 예? 예? 경희와 김 여사는 동시에 깜짝 놀라며 서로 마주 보았다. 이미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드렸어요. 경희는 갑작스런 말에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달래며 침착한 태도로 여자에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목숨을 걸고 갖고 온 집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잘 알아요. 저는 오로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집을 마련하는 것, 그 한 가지만을 목표로 살아왔으니까요. 서울에서 안 해본 일 없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여 남의 집 가정부까지 온갖 일을 다 해가며 저축을 했고요. 뒤늦게 결혼하여 간신히 여기 여주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이곳이 원래는 대지가 아니고 저 앞에 보이는 솔숲의 산자락이었어요. 저희가 이 구석진 땅을 사서 갈고 닦아 인가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이 마을에 전원주택이 하나 둘 들어섰고요. 저희는 10년 동안 손과 발이 닳아질 정도로 일을 해서 이렇게 꾸몄는데 어떻게 제가 이 집을 팔겠어요? 안 됩니다. 못 팔아요. 여자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는 갑자기 흑흑 흐느끼는 것이었다.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난감해도 이토록 난감한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경희는 물론 김 여사도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여자의 들썩거리는 어깨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슬아의 아이들은 없으신가요? 경희는 지금 집을 매매하는 일일랑 잠시 뒤로 미루고 이 여인의 딱한 사정에 몰입되어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다.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는데 3년 전 여름방학 때 저희들끼리 남한강으로 물놀이 갔다가 그만.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듣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뒤로 아내의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 더 나빠져서 결국 입원까지 했지 뭡니까? 참 안 됐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용케 잘 버티셨군요. 김 여사도 약간은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의 말에 응답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싶었는데 아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사람은 경이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다. 사정은 딱하지만 이미 계약서까지 썼고 2달 후에는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마치 어린애를 달래듯 경희는 두 부부를 향하여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여기에서 목이라도 메어 죽을 거예요. 아휴, 망측해라. 그러니까 지금 자살을 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김 여사가 혀를 쑥 내밀고 도리질을 하면서 경희를 바라보았다. 경희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눈을 치켜뜨고 선룸 카페의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지난번엔 건성으로 보았는데 위에도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파란 하늘이 보였다. 밤이면 수많은 별들을 감상할 수도 있을 듯했다. 이 집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경희의 마음을 붙들고 쉽게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럼 계약금은 바로 돌려줄 수 있으신가요? 경희가 멍해진 정신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김 여사가 야무지게 따져 물었다. 실은 그게... 남자는 말을 꺼내려다 말고 또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정말 염치 없는 말씀이지만 그 계약금으로 제 아내의 수술비를 냈기 때문에 바로 갚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아보려고요. 일단 부동산 박 사장님을 만나 해약 절차를 밟고 제가 차용 중서와 각서를 쓰겠습니다. 네? 차용 중서와 각서요? 갈수록 태산이다. 누가 돈을 빌려준다 했으며 각서는 또 뜬금없는 말이었다. 여보세요.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 아저씨는 세상 물정을 그렇게도 모르세요? 김 여사는 경희를 대변하여 상기된 얼굴로 그 남자를 윽박지르듯 야단을 쳤다. 그래도 사모님들은 여유 자본이 있을 테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 한 번만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 여사, 우리 가요. 경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머리를 쇠망치로 맞아도 이보다는 덜 아플 것 같았다.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옷도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웠다. 아니, 바람 쐬러 다녀오겠다더니 더위만 먹고 오셨나? 왜 그렇게 기운이 빠져 있는 거요? 아휴, 아무 말도 묻지 말아요. 당신이 자꾸만 반대를 하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경희는 공연히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며 대들었다. 허참, 뭐가 또 잘못되었기에 그리 속상해 하시는지 차근차근 말해봐요. 남편은 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속이 없는 듯 너스레를 떨며 경희의 기분을 살폈다. 아, 됐어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왜 그렇게 자제력이 없나? 핀잔을 놓을 게 뻔하다. 그런데 남편에게 오늘 낮에 벌어진 일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경희는 며칠간을 집에서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다. 오로지 밥 세 끼를 과식하며 먹어대는가 하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TV를 크게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눈을 떴다 감았다 했다. 예약된 약속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빠지고 심지어는 김 여사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친구 영미로부터 전화가 왔다. 경희야, 앞에 말했던 여주 세컨하우스 구입은 잘 했니? 그렇다고 나를 두고 아주 그곳으로 이사 가는 건 아니겠지? 중학교 때부터 줄곧 이어온 친구 영미한테는 무슨 말을 못하랴. 특히 영미는 경희가 어떠한 수다를 떨어도 끝까지 경청을 해주는 가장 친한 친구다. 경희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동안의 경과를 세세히 보고하다시피 전했다. 한참 동안을 떠들어댔더니 입이 말랐다. 글쎄, 내가 준 계약금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쓰겠단다. 각서도 쓰고 정말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는 아직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정말이지 세상에 나 같은 바보는 없겠지? 잘 되었네. 그 집은 당신과는 인연이 안 닿는구먼. 아니, 안방 침대에 드러누워 작은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남편이 어느 틈에 거실로 나와 경희의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인가? 요즘엔 경희는 핸드폰 소리도 잘 안 들려서 항상 스피커를 켜놓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소리까지 다 들리는 상황에서 1시간은 좋게 수다를 떨었던 것 같다. 그럼 내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거실 소파에 편하게 누워 영미와 통화를 하던 경희가 핸드폰을 끄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젠 엎어진 물인데 남편이 뭐라고 하던 잔소리를 들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거 봐요. 무슨 일이든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했지 않아요? 뭐가 그리 급해요? 나도 당신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봤으니까 천천히 상의를 해 가면서 이사를 합시다. 남편은 예상 밖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내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당신이 수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많은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이나 문학관 같은 곳을 갖고 싶다고. 여기저기에 늘어놓은 상패나 상장들, 그리고 시화작품이나 당신이 아끼는 소장품들을 깔끔하게 전시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소? 아, 여보,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아파트를 팔아서 내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을 사주시겠다, 이건가요? 그동안 당신 고향 주변에 있는 폐교를 찾아다닌 적도 많지 않았소. 그런 곳에 당신 이름의 문학관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려고 나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마음에 드는 곳은 모두 매매를 안 한다 했잖아요. 그게 다 인연이 닿아야지 뜻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걸 당신도 잘 알면서 그래요. 결론만 말해요. 산 사람 소원을 어떻게 들어줄 건데요? 아, 조금만 기다려요. 이 아파트도 곧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니까.
어차피 이 집은 비워야 할 테고 당신이나 나나 나이가 있어서 아마도 여기로 다시 돌아와 살기는 어려울 것이요. 그러니 그때 가서 당신이 말하는 좋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는 것이요. 손님 카페가 있는 집이 아니라 별채 카페가 있는 저택으로 말이요. 흥, 오래 살 일이네요. 당신이 그토록 나를 생각해 주는 줄 몰랐군요. 그리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꿈 잡는 허튼 소리는 그만해요. 그리고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그 젊은 부부들이 계약금을 떼어먹을 사람들 같지는 않고 믿을 만한 은행에다 이자 없는 정기예금을 했다 치면 될 일 아니요. 경희는 더 이상 남편의 설교 같은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만 일어서서 거실 베란다로 나왔다. 15층 높은 빌딩과 높이를 같이 하는 마로니에 나무와 메타세콰이어 숲에 가려 앞 건물들이 보이지 않았다. 경희는 이 아파트 자체가 바로 별장이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갔다. 말로는 재건축을 주장하면서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30년 넘게 살아온 이곳을 쉽게 떠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벌써 입주가 가까워진 것 같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경희의 높아진 혈압을 조금은 낮추어 주는 듯 했다. 이윽고 경희는 다시 거실 소파로 돌아와 앉아 남편을 향해 말했다. 알았어요. 그래도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공연히 김 여사를 따라 방방 뛴 내가 잘못이지요. 허허, 당신 뭘 잘못 먹었나 보네. 솔직히 이곳이야말로 교통 좋고 주변에 큰 병원들 많고 백화점이랑 시장도 가까이 있으니 이만한 조건을 갖춘 것도 없지요. 당신 말대로 이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헐릴 때까지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 거예요. 경희는 돌연 얌전한 고양이처럼 자세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그 선룸 카페가 있는 집 젊은 부부를 생각하니 내가 너무 행복에 겨워 과분한 욕심을 부린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더 이상 세컨드 하우스니 카페니 하는 말은 안 꺼낼게요. 경희가 독백처럼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TV 리모컨을 찾았다. 지금 이 채널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명화를 할 시간인데 그거나 함께 봅시다. 그리고 내 생일날에 맞추어 멋진 곳으로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고요. 최근에 새로 들여놓은 대형 TV의 화면을 보면서 경희는 새삼스럽게 마치 소극장이라도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돈 언니, 이제 마음은 좀 진정되셨나요? 그래요. 이자 없는 정기예금을 했다고 생각하라네요. 저도 이제 쉼터니 뭐니 하고 찾아다니는 일 그만두기로 했어요. 어머, 박가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교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어쨌든 사돈 언니 잘 생각하셨어요. 참, 그 사람들 사정이 무척 딱하지요. 사정이 딱하다는 말에 경희는 문득 자신의 신혼 시절이 떠올랐다. 좀 넓은 전셋방을 구했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할 상황이 생겼었다. 빚으로 낸 어렵게 만든 계약금이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돈을 돌려준 것이다. 자신들도 신혼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 그때의 고마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 뭔가 아득해져 옴을 느낀다. 나는 지금 그때와 반대 상황이지 않는가. 어쨌든 그쪽 사정이 딱하니
그들을 재촉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사돈의 말은 건성으로 들었다. 한참 후 그럼 잘 지내고 또 봐요. 라는 말에 기계적으로 응수하며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어느새 TV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 경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화면 속으로 눈길을 돌렸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소설을 읽고 나니 일체유심조, 역지사지 이런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덕을 쌓는다는 건 상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도 챙기는 일이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저의 선배 선생님께서 제게 항상 밥을 잘 사주셔서 제가 고맙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내가 공덕 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이 항상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뭐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생각 정리를 못해서 일부러 돈 주고 명상원에도 다니고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소설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건 바로 내 마음 한 자락 내주는 것.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처럼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간접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덥지만 마음은 청아한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